자, 새로운 개념 나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거 개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어제 수업 못 듣거나 하신 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속성으로 짚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변수, 간단한 출력문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죠, 사실. 출력문. 자, 출력문에는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프린트라고 했어요. 프린트 한 다음에 작은 따옴표에서 안녕 쓰게 되면 이게 뭐다? 문장으로서 출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장으로서. 얘는 그냥 작은 따옴표 안 쓰고 큰 따옴표 써도 크게 상관없다 했어요. 큰 따옴표 써도 문장으로 출력이 되고, 작은 따옴표로 써도 문장으로서 출력이 된다. 근데 이제 작은 따옴표 썼으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썼으면 큰 따옴표 써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출력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따옴표로 감싸게 된 건 뭐다? 문장이에요. 문장으로서의 10이다. 그러면 정말로 숫자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지 숫자 12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바로 출력문에 대한 간단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변수 개념 배웠어요. 변수. 자, 변수 개념은 뭐예요? 그래요. 자, 프린트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것도 했었죠. 그렇죠? 여기다가 중괄호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내가 넣고 싶은 걸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단 한 다음에 자, 점 포맷 하면 소괄호 한 다음에 여기다가 8 입력하면 이 8이라는 녀석이 문장으로서 여기로 치환이 돼가지고 어떻게 나온다? 8단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뭘 넣냐에 따라서 치환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포맷이라는 문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변수를 알려드렸는데 변수는 기본적으로 뭐다? 정의 선언되어야 되지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가 있고요. 제가 a는 10 이렇게 하게 되면 a라는 변수에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한 다음에 a 하게 되면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뭐다? 10이에요. 10.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오는 건 변수고 우측에 오는 건 값.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다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변수명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한글로 지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잘가라고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프린트해서 안녕 출력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잘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잘가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한글로 지을 수도 있고요. 영어로 지을 수도 있고 영문 대문자로 지을 수도 있지만 뭐가 안 된다? 앞에 숫자 오는 거 안 됩니다. 앞에 숫자 올 수 없고요. 빼기 올 수 없고 언더바는 가능해요. 언더바는 가능한데 언더바 잘 안 써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짓는다. 변수를 짓는데 근데 변수명은 거의 다 여러분들 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한글로 변수명 절대 안 짓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예요? 조건문 배웠죠. 조건문. 자, 조건문은 언제? true. 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프린트, 참. 당연히 참이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변수에 따라서 요게 이제 나오기를 원하는데, 자, 20이라 해볼게요. 20. 그러면, 여기다가 age는 20 이상이다. 그러면 20살, 20살 초과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근데 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다? 제가 조건식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죠? 20살 이상입니다로 바꿔주고 여기다 같다까지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식은 이렇게 짤 수 있는데 조건식이 오직 참이어야지만 이 조건문은 실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elif에서 뭐 age가 20 미만이다. 그러면 20 미만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미만이다. 자, 참고로 그리고 작성할 때 조건문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얘는 무조건 조건문 안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탭 한번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탭 이렇게 탭을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20살 요게 이제 요 조건식 안에 포함된 녀석이다.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당연히 20살 이상입니다가 지금 나오는데
제가 에이지 값을 변경하면 그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17을 하면 20살 미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쓴 상태에서 20이라고 쓰게 되면 당연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왜냐면 이 두 개의 조건문에 관련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한다? 저는 else라고 붙이고 여기다가 프린트 20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참이 아니고 얘가 참이 아니면 요걸로 바로 빠져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살입니다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존의 if문 여러가지 그러니까 if문이 한 덩어리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면 한 덩어리 if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복수계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 라는 조건을 우리가 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if문을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if문이랑 여기 있는 if문이랑 완전히 별개의 if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붙이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이 된다. 그래서 처음 게 참이면 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얘가 처음 게 참이 아니더라도 얘가 참이면 밑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둘 다 참이 아니면 얘를 굳이 체크할 필요 없이 else로 빠져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 조건문에 대해서도 배웠고 이제 뭐 할 거냐면 반복문 배울 겁니다. 반복문. 제가 소스 코드를 제어하는 제어문에는 뭐가 있다?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기다 i는 제가 여기다가 1이라고 써볼게요. 1. 그 다음에 if 한 다음에 i는 10 이렇게 썼어요. 프린트 i.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i는 i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조건 일단 이런 코드가 있다 했을 때 요 조건식만 보세요. 일단 요거를 안 배웠지만 요 조건식만 일단 보세요. 그러면 i가 1이라 했을 때 요 조건식은 참인가요? 1이 10보다 작다. 참이죠. 그렇죠? 참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실행하면 뭐가 나온 거예요? 1이 나온 거예요. 보이죠? 밑에 지금 출력하면 1이 딱 나오는 거. 근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y문이라는 반복문이라는 걸 배우려면 요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증감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증감연산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a는 1이라 했을 때 프린트 a 하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1 나올 거 아니에요. 잠깐 얘는 주석죠. 자, 얘 참고로 여러분들이 요 녀석 전체를 주석을 걸고 싶다면 컨트롤 슬래시 한 번에 눌러도 되고요. 얘네 드래그 한 다음에 또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엔터 옆에 다운표 있죠? 다운표를 하나, 둘, 세 번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3개 나오는데 요 뒤에 있는 3개를 잘라내게 해서 밑에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 요만큼 주석이 걸립니다. 주석. 이게 이제 샵도 주석이고 요것도 주석이에요. 근데 샵은 문장 하나하나마다 지정해서 주석이라면 얘는 요만큼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주석을 요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감연산자 이제 설명 드릴 건데 a가 1이라 하면 당연히 1 출력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a는 a 플러스 1 썼어요. 그 다음에 14번째 라인에서 a를 출력하면 얘는 뭐 나올까요? 여러분들 얘 뭐 나와요? 얘 2 나오겠죠. 왜요? 지금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요 녀석 뭐예요? 변수인가요? 아니죠. 얘 1이죠. 그쵸? 그러면 1 플러스 1은 뭐죠? 당연히 2죠. 그러면 2가 여기 쏙 들어가서 여기 출력하면 뭐 나오는 거예요? 2가 나오는 거예요. 2.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썼어요. 그럼 얘 뭐 나와요? 3 나오겠죠? 1, 2, 3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얘를 줄인 표현이 뭐냐면 이걸 줄인 표현이 있어요. 줄인 표현이 뭐냐면 a 플러스 1 요거예요. 요거랑 요거는 지금 완전히 같은 문법입니다. 다시 요거랑 요거는 완전히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A를 1씩 증가시킨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예요? 자, 변수는 재활용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기존의 값은 사라지고 A의 새로운 값이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A의 1씩 증가시켜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 더 쓰면 얘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1부터 4까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요 증감연산자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2씩 증가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A 플러스는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랑 똑같다고요?
A는 A 플러스 2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2씩 증가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얘 출력하면 뭐 나오는 거예요? 3 나오는 거예요. 3 보이죠? 1, 3 이렇게. 자, 만약에 3 하면 당연히 3씩 증가되는 거고 4 하면 4씩 증가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감 연산자를 했잖아요. 이거면 지금 증가하는 거고 감이 있다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감소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A는 5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는 A-1. 자, 이게 뭐다? A를 1씩 감소시킨 거죠. 그죠? 실행하면 4가 나와요. 자, 근데 이걸 줄인 표현이 뭘까요? A는 A-는 1. 이게 요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를 1씩 감소시키고 싶다 하면 요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5, 4,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A를 2씩 감소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A-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가 2씩 감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배우려면 이 증감연산자를 우선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요걸 증감연산자를 알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는데 뭐 이거는 조건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딱 한 번만 출력해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 반복문은 뭐냐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 while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while. 자, while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while은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f문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하나만 차고 조건이 참이고 그 안에 있는 실행물을 실행해주고 바로 끝나는 반면에 이 while문이라는 녀석은 쉽게 놔주지 않는 녀석이에요. 뭐를? 요 안쪽을 쉽게 놔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while문이 여기 이제 이런 조건식이 있는데 아까 if문 같은 경우는 참이면 바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제가 이걸 5로 바꿔볼게요. 얘가 참이에요. 요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을 합니다. 자, 맨 처음에 i에 뭐 들어와요? 1 들어오겠죠. 그죠? 1 들어와서 참이기 때문에 출력을 해줘요. 그 다음에 i가 뭘 만나요? 얘를 만납니다. 그러면 i 값이 뭐가 된다고요? 1이 증가가 돼요. 그러면 if문은 그 자리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얘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냐면 i가 1이 증가되면 처음 1회차 때는 여기가 뭐예요? i가 2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인 상태로 어디로 올라오냐면 여기로 올라옵니다. 여기로. 2인 상태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조건이 참인지 체크를 해요. 참이죠? 그러면 2를 출력해주고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고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올라와요. 3이 돼서 출력.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실행 하다가 어디까지 와요? 5까지 옵니다. 근데 5까지 오니까 참이죠. 5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작진 않지만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까지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출력을 해줘요. 5까지. 근데 여기서 5가 뭐가 돼요? 6이 되겠죠. 그러면 6이 되면 참인가요? 참이 아니에요. 거짓이죠. 거짓이면 반복문 종료됩니다. 그래서 조건식은 언제 종료된다고요? 요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종료가 된다. 자, 실행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1부터 5까지 연속된 수열이 출력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정말로 6이 돼서 빠져나온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제가 여기다가 i를 해볼게요. 8번째 라인에서 뭐가 나올까요? 6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요렇게 쓸게요. 보이죠? 6이 지금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 반복문이 6일 때 반복문이 이제 조건식이 false가 되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거를 10이라고 바꿔요. 그러면 1부터 몇 가지? 10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을 조건부라고 합니다. 조건부.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시작값이라고 하고요. 조건부 대신 조건부 또는 끝값이라고 해요. 끝값.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증감연산자이긴 한데 보폭이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보폭.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보폭이에요. 왜 그러냐면 끝값을 내가 10으로 설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폭을 얼만큼 두냐에 따라서 1씩 증가되면 1씩 증가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제 끝값으로 도달하는 거고, 만약에 2로 하게 되면 좀 더 보폭이 커지니까 10으로 도달하는 속도가 빠르겠죠? 당연히 이게 보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10으로 도달하는 게 커집니다. 제가 2로 하면 2씩 증가되기 때문에 뭐라고 나와요?
13579 나오는 거고 3이라고 하면 147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폭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값은 달라집니다. 다만 끝값에 의해서 그 값은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자, 근데 요거를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다? 1 플러스는 1 이렇게 쓴다 했죠. 보통 반복문 쓸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튼간에 이제 시작값, 그 다음에 끝값, 보폭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뭐 끝점이랄까요? 끝점?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 값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시작값을 만약에 다르게 출력하고 싶으면 강의 여기만 변경해주면 되겠죠. 뭐 i를 내가 2부터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면 2씩 증가시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여기를 2로 증가시키겠다 하면 뭐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 4, 6, 80 해가지고 짝수도 출력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요 안쪽은 몇 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 안쪽은 몇 번 실행되죠? 총 5번 실행되는 거예요. 왜요? i가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3일 때 한 번, 4일 때 한 번, 5일 때 한 번. 당연히 6이 되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자, 요 조건식은 몇 번 실행되는 거예요? 6번 실행되는 겁니다. 왜요? 6번 실행됐을 때 여기가 6이 되면서 요 조건식이 거짓이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i가 여기서 이제 6이 출력된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조건식을 이렇게 만약에 잘못 작성하면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은 됩니다. 다만 실행은 되지만 이게 뭐예요? i가 1보다 지금 처음에 1이죠? 1보다 크거나 5보다 크거나 같단데 뭐예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 거짓이잖아요.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1씩 증가시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순으로도 출력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를 10으로 두고 요거를 1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조건식이 있을 때 요거 실행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요거 10이잖아요. 그럼 10은 1보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작거나 같다라고 되는데 작지 않잖아요.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행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순으로 하려면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야 돼요? 1씩 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된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역순 출력도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뭘 주의를 하셔야 되느냐? 자, 반복문을 처음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 보폭을 잘 안 써요. 근데 제가 요 보폭을 안 써볼게요. 자, 지금 그러면 증가하나요? i 값이? 증가가 안 돼요. 그러면 i는 계속 뭐죠? 1인 거예요. i는 계속 1이기 때문에 실행하면 이게 바로 무한 루프예요. 자, 이게 지금 무한 루프에 갇히고 있기 때문에 재빨리 여기 상단에 요거 빨간색 거 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바로 튕겨버려요. 무한 루프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이시나요? 1만 계속 출력된 거. 그죠? 이게 바로 무한 루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증감 연산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왜냐면 i가 계속 1이기 때문에 10까지 도달하고 얘가 거짓이 되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증가가 안 되니까 거짓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1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 제가 만약에 10이라 썼어요. 자, 역순 출력할 때도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부터 1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뭐가 돼 있어요? 1씩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1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한 루프예요. 계속 증가되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바로 요거 꺼주세요. 꺼져. 요거.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프로그램 안 꺼져요. 이거 나중에 계속 쌓아두게 되면 프로그램 톡 하고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hile문은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작값, 그 다음에 요거 조건부
끝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보폭. 내가 보폭을 얼만큼 두냐에 따라서 끝점에 도달하는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연속된 수열을 출력하고 싶을 때 반복문을 쓴다. 뭐 연속된 수열뿐만 아니라 내가 반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반복문을 쓰는 거고, 반복문도 조건문이랑 마찬가지로 여기가 조건부가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되는 거고, 근데 if문은 조건식이 참이면 바로 자기 걸 실행해주고 끝나는 반면에 얘는 뭐다? 조건식이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실행이 된다. 그게 바로 조건식이랑 반복문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 while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